안녕하세요. 뱃사입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세 가족이서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아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엄마가 참 착해서 엄마한테 너무 고맙네. 다미는 오늘 좀 나쁘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아마도 그때 제가 뭔가 모범이 될 만한 행동을 해서 그걸 다미한테 좀 강조해주고 싶었고, 그때 마침 다미가 한참 동안 좀 징징거렸거나 부모님을 좀 힘들게 한 이후였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가 1등이고 아빠가 2등이고 다미가 꼴등이야. 다미는 평소에 1등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꼴등이라고 하면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다미가 그렇게 약간 자포자기한 것처럼 말하니까 조금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다미가 잘하고 싶은데 꼴등을 해서 슬펐구나. 다미가 어제는 잘했는데 방금은 좀 못했나 봐. 내일은 또 잘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해줘도 다미는 여전히 계속 시무룩해 하면서 아니야, 다미가 꼴등이야. 다미는 1등 아니야. 이렇게 계속 말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냥 놔뒀어요. 그 자리에서 막 그 생각을 막 바로잡으려 한다거나 막 지나치게 설득을 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아, 그랬구나. 그렇게 느꼈구나 하고 놔뒀어요. 그 뒤로 며칠이 지났고 다미는 그 사이에 또 1등 좋아하는 예전의 모습을 보였고요. 그때 한 말에 대해서 뭐 곱씹어 본다거나 다시 또 불쑥 꺼낸다거나 그렇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광고했던 책 초등심리사전을 읽으면서 문득 방금 말씀드린 이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어요. 그 책의 어떤 한 챕터에 통합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의 본질은 뭐였냐면 아이가 자신에게 상냥하게 대해주는 부모도 화를 내는 부모도 즉 좋은 부모도 나쁜 부모도 한 사람의 부모로서 통합시켜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100% 화내지 않고 좋은 부모이기만 하는 것도 마냥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였어요. 화 한 번도 내지 않고 완벽히 조절해내는 마냥 따뜻하고 이상적이고 신과 같은 그런 부모 밑에서 아이가 어떤 건강한 인간상, 건강한 타인상을 형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마주하는 현실 속의 모든 사람들은 이상적이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제가 보통 이제 제시하는 어떤 연구 기반으로 한 육아 조언은 큰 그림, 큰 방향성만을 제시하지 아주 세밀한 가이드까지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부모가 아이에게 화를 많이 내는 가정을 봤더니 아이의 정서 발달에 좋지 않더라라는 그런 큰 경향성을 준다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서 1%도 화내면 안 되는지, 약간의 화는 오히려 이득이 되기도 하는지, 그런 아주 세밀한 이야기까지는 어떤 근거로도 밝혀진 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승적인 큰 흐름, 큰 방향성 안에서 세밀한 균형점, 그 옵티마이제이션 포인트, 그리고 세밀한 실행 전략은 부모의 육아관과 이런저런 가치관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실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모의 현실적인 여러 감정들을 반영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앞으로 살아나갈 현실 속에서 부모나 타인의 분노를 포함한 부정적인 감정들도 경험하면서 헤쳐나가야 된다는 걸 생각해 보면 부모의 화 역시 아이가 경험하기는 해야 할 대상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떤 포인트에서는 꼭 경험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당연히 일상 속에서 빈도가 너무 높다거나 트라우마를 유발할 정도로 강도가 높다거나 표현 방식이 아주 폭력적이라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요. 부모가 처음에 아이에게 화를 내면 아이는 당연히 힘들고 혼란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아이를 힘들지 않게, 혼란스럽지 않게 보호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은 아니죠? 부모가 일상 속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아이에게 따뜻하다면 아이는 여전히 부모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가끔 화를 내는 부모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아이는 좋은 부모와 나쁜 부모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우리 부모는 좋지만 가끔은 나쁘기도 하구나. 그게 사람이구나. 부모가 나에게 화를 내더라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건강한 인식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통합이라고 생각해요. 다미와의 일화에서 제가 이 통합이라는 단어가 생각났던 이유는 아이는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도 그런 좋은 자아, 나쁜 자아, 좋은 담이, 나쁜 담이를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나가는 도중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아이들의 행동 패턴이나 말하는 것들을 보면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어릴 때에는 약간 뭐랄까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퀄리티들을 하나의 그릇 안에 담기를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나는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 나빠 이러면 너무 슬픈 거죠.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된 거니까. 그래서 다미가 엄마는 오늘 착했는데 다미는 좀 나빴네 라고 말했을 때 그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엄마는 1등, 다미는 꼴등 이렇게 뭔가 일반화해서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아마 그때 좀 좌절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다미가. 왜냐면 그때 자신도 좀 엄마 아빠한테 칭찬받고 사랑받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짜증을 참기 힘든 상황에서 나는 엄마처럼 차분하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렇게 슬퍼졌던 것 같아요. 그럼 아이가 이렇게 슬퍼할 때, 통합을 어려워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통합은 부모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막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막 나이가 들어서까지 통합에 어려움이 있다면 뭐 전문가 상담의 필요가 있겠지만 어릴 때에는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냥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통합이 됩니다. 에피소드 하나하나 속에서 아이에게 어떤 깨달음을 끝까지 주려고 너무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뭐 조금 더 만약에 노력하고 싶다면 그랬구나. 다미가 못할 때도 있네. 이 정도로 뭐랄까 넌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한 인격에 대한 프레임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지금 이 순간에만 잘 못했어 라는 어떤 상황적인 프레임으로 생각할 수 있게 좀 말을 건네주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슬퍼할 때 뭔가 그 슬픈 감정을 부모가 너무 뛰어들어서 이제 해결해주고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게 막 이렇게 설득하기보다는 나이가 좀 있다면 한번 그 감정을 다뤄보게 한번 두고요. 아직 너무 어려서 굉장히 울고 힘들어 한다면 좀 공감을 해주면서 감정의 진정을 옆에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화를 내고 못했다고 지적을 하더라도 큰 그림 속에서 전반적으로 아이에게 따뜻하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런다면 아이는 경험이 쌓여서 결국에는 본인을 방금 그 한 번 한 번의 에피소드로 규정하지 않게 됩니다.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내가 방금 못했지만 기존의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보면 난 잘할 때가 더 많아. 예전에 A를 못했지만 이제 A를 더 잘할 수 있게 됐잖아. 그러니까 지금 못해도 자꾸자꾸 하다 보면 잘할 수 있게 될 거야. 중요한 건 이제 큰 그림에서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 좋은 축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나쁜 모습도 점차 자아의 일부로 통합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큰 그림 안에서 따뜻하게 긍정적으로 대해주고 있다면 가끔 화를 내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평생 100% 좋은 모습만 보인 부모가 꼭 좋은 부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런 이상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자기의 모습을 부모와 비교하면서 나는 가끔 화나는데 왜 엄마는 항상 저렇게 평온하지? 나는 이상한 사람인가? 이런 괴리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고요. 10년 동안 화를 안 낸 부모가 갑자기 화를 낸다면 좋은 부모만 머릿속에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견디기 극도로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본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난 꼴등이야, 난 못해 이런 부정적 표현을 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그런 경험, 또 잘했던 경험 천천히 하면서 통합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뱃사였습니다.